네, 금요일 TR이 클 때 어떻게 해야 될지. 운전하다가 안전벨트 하고 하는 느낌. 욕심 안 내면 무조건 익절이에요. 무따기 1차와는 다른 색입니다. 승리 높아졌습니다. 뇌동매 많이 사라졌어요. 진입공포증 사라졌어요. 머리 아픈 매매가 없어졌어요. 10분 TR이 정말 히트입니다. TR 매매로 이번 주 계좌 10% 상승했습니다. 시나리오 매매가 자연스럽게 진행됐습니다. 오늘 강의 들으면 더 명확해질 것 같아요. 저는 10분봉 TR이 제일 잘 맞는 것 같습니다. 적은 매매로 비슷한 수익이 났습니다. 네네. 지금 목소리만 나오는 것 같습니다. 화면 안 바뀌고 있고요. 익절 기준 TR, 저항 캔들 어떤 것을 우선을 해야 할지. 매매 긴장감이 사라졌어요. 내동이 줄었어요. 네. 네. ATI 스탑로스라면 정말 안정적입니다. 진입기가 더 많아진 듯요. 네. 제가 의도한 내용을 전체적으로 잘 따라오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굉장히 생각보다 수준이 높다. 이거를 다시 한번 제가 좀 느끼고 있고요. 근데 나는 못 알아들었는데, 난 아직 못 적용하고 있는데, 이런 분들도 이제 오늘 그리고 앞으로 후 주차를 통해서 다 좀 고민들이 해결될 거라고 저는 좀 확신합니다. 네네네. 네, 전체적으로 좀 거래가 좀 안정적으로 돌아갔다라 아직 모르겠다. 이렇게 좀 갈리는 것 같아요. 네, 지금 2주차 무작정 따라하기 프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 1주차 때 1주차 미션을 드린 이유가 사실 있습니다. 미션을 드린 이유가 있고요. 우선 제가 그 제출하신 1주차 미션을 정말 하나하나 제가 빠짐없이 모두 봤어요. 근데 역시 제가 예상한 대로 바로 감 잡고 몇만 불 이상 익절하시는 그런 분들도 계시고 전혀 딴소리하고 계신 분들도 간혹 있었어요. 그래서 먼저 제가 이제 2주차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시작할게요.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이 무따기 프로 강의는 기초 강의가 아니에요. 기초 강의가 아닙니다. 그리고 프로 트레이더가 되기 직전 단계의 강의예요. 그러니까 프로 트레이더라는 건 매일 이제 혹은 매주에 일정한 금액을 자신이 정해놓은 목표 수익을 항상 채우는 게 이제 프로 트레이더죠. 근데 사실 이제 숙제 낸 것만 봐도 여러분도 좀 느끼실 거예요. 여러분도 그 카페 다른 분들 숙제하신 거 쭉 이제 보실 수 있잖아요. 근데 숙제 한 것만 봐도 차트 한 10분 정도 대충 보고 숙제 낸 사람들이 사실 태반이에요. 이거는 자신이 알 겁니다. 정말 10분 딱 차트 보고 딱 여기는 TR 이거니까 지난주에 배운 게 김직선 TR이 요봉이니까 요거 이렇게 요거네. 이렇게 한 사람이 사실 태반. 이게 그 미션 하는 게요. 강의 들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자신을 위해서 미션을 하는 거지. 대충 이렇게 들은 것 같은데 하고 내는 숙제는 의미가 없습니다. 자신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따기 프로는 기존의 무따기 그 기본 강의처럼 숙제를 무조건 해라 마라 말 안 합니다. 그래서 무따기 프로부터는 이제 여러분이 무따기 프로를 기점으로 부자가 되냐 서민으로 남냐 이 차이예요. 그러니까 그 선택을 스스로 하는 거예요. 그 갈림길에 여러분이 있는 거예요. 여기서도 대충 하면 내 인생 평생 대충 살았는데 여기서도 대충 하면 너무 아쉽지 않을까요? 조금 제가 좀 비약적으로 말해보면
정말로 대충 하면 결국 조금 더 잘 버는 서민이 될 뿐이에요. 정말 뭐 이 강의에서 사실 핵심 비기들이 많기 때문에 돈은 벌 거예요. 근데 그냥 남들보다 뭐 한 달에 100, 200만 원 더 쓸 수 있는 서민이 되는 것 뿐입니다. 대충 숙제하면, 대충 미션을 하면. 근데 진심을 다해서 전심으로 정말 무따기 프로에 임한다면 대한민국 기준에서 부자 되는 거는 정말로 어렵지가 않아요. 아마 뭐 제가 기억하는 게 맞다면 국민은행 부자 보고서에 뭐 10억 이상의 현찰이 있으면 뭐 1%가 아니라 뭐 0. 몇 프로다 그 부자다라고 저는 기억합니다. 그게 정말로 가능해요. 정말로 가능해요. 그러니까 이제 미션을 정말 대충 하지 말고 차트 몇 개 그냥 보고 단순히 첨부 딱 해버리고 끝내지 말고 정말 샅샅이 찾아보세요. 샅샅이. 그리고 백테스팅 다 해보고 여기서 들어갔으면 여기서 이거는 익절을 얼마까지 끌고 갈 수 있었네, 여기선 죽었네, 이런 것들을 직접 백테스팅 다 해보고 거래 다 직접 해보면서 그 검증 과정을 통해서 자신의 것으로 만드세요. 자신의 것으로 만드세요. 대충 하지 마세요. 절대. 예상컨대 근데 제가 어제 정말 뭐 인상 깊은 걸 봤는데 근데 같은 맥락의 내용인데 제가 예상을 하건데 1년 이내에 100억 인증 트레이더가 지금 강의 듣고 계신 여러분들 중에 전 나온다고 확신해요. 근데 그 스토리가 자신의 이야기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저는 그걸 확신합니다. 정말. 제가 어제 그 넷플릭스에서 승부 봤거든요. 승부? 그 조은현 씨 얘기. 근데 뭔가 오버랩이 되는 거예요. 이 무따기 프로랑 제자가 이제 결국 그 스승을 이기잖아요. 그 스승이 다시 뭐 이기기도 하는데. 근데 저는 여러분들 중에 저보다 돈을 더 많이 버시는 수강생이 나올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왜냐면 저는 그렇게 재능 있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이 방법을 찾는데 이걸 정형화시키는데 시간이 오래 걸린 사람일 뿐이에요. 먼저 오래 걸린 사람. 근데 이걸 이제 전수받는 여러분들 중에는 뛰어난 분들이 계시죠. 반드시 있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미션만 봐도 이 사람은 잘 되겠다라는 과거에 나보다 나은데 라고 생각했던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1년 이내에 100억 인증 트레이더가 반드시 여러분들 중에 나올 거라고 확신해요. 지금 이걸 듣고 있는 여러분, 지금 듣고 계신 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뭐 뒤에 듣는 분들 더 가능성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겠죠? 근데 지금 듣고 있는 분들 중에서 그 싹이 보인 사람들이 존재했다. 그래서 12개월 이내에 그게 가능해 보이는데 그게 자신의 이야기가 될 수 있도록 정말 목숨 한번 걸어보시기 바랍니다. 목숨 걸 것도 없죠. 차트 앞에서 계속 엉덩이 붙이고 하는 거니까. 네. 구간 매매. 제가 무따기 기본 강의에서는 사실 이제 구간 매매를 안 다뤘어요. 이제 그리고 라이브에서 기본 더블비 진입을 활용해서 이제 구간 매매를 하는 방법을 다뤘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그 라이브를 조금 참여할 수 있었던 기간이 적었던 분들은 좀 이해가 부족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오늘 과거에 제가 라이브에서 교육했던 내용도 대략적으로 정리를 하고 넘어갈 거예요. 근데 이제 구간 매매라고 들으면 일반적인 통념상 어떤 생각이 드나요? 어떤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구간 매매 왜 하나요? 구간 매매 왜 해요? 정확한 타점 공부해서 정확한 타점에 진입하면 되지 구간 매매 왜 합니까? 이거는 뭐 타점 안 좋은 사람들이 하는 거 아니에요? 구간 매매를 왜 하나요? 네.
네, 여러 가지 답변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네, 뭐 전체적으로 뭐 맞는 말씀들이 많아요. 맞는 말씀들이 더 많은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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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제가 원하는 답변은 없기 때문에 제가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간 매매, 저는 그 구간 매매를 하는 이유를 이렇게 정의 내렸어요. 구간 매매를 하는 이유를 저는 이렇게 정의를 내렸습니다. 개인이든 기관이든 명확한 진입 타점을 항상 잡아낼 수 없기 때문에 구간 매매를 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핵심은 개인이든 기관이든. 네. 왜냐하면 어떤 그 IB가 어떤 이제 투자은행이 어떤 헤지펀드가 명확한 타점을 항상 잡아낼 수 있다면 그냥 항상 100%의 비중으로 들어가겠죠. 당연한 거 아닌가요? 여러분이 내일 즉시에 골드 20호가 오를 자리를 명확하게 알아요. 그러면 전 재산 돈 다 갖고 와가지고 그 20호만 먹어서 계좌 10배 만들면 되겠죠. 만들 수 있죠. 우린 뭐 레버리지를 자유롭게 설정할 수가 있으니까. 기간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기간도 그런 타점을 잡아낼 수가 있다면 자신의 그 AUM을, 자신의 자산 운용 모든 자금을 다 끌어다가 한 포지션에 다 받겠죠? 아닌가요? 맞겠죠. 당연하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헤지펀드가 1조 원의 자산이 있어요. 그러면 뭐 나스닥 월요일날 미장 때 내가 뭐 한 300포 뽑을 그 시간과 장을 알아. 그러면 거기에 AUM 다 갖고 와가지고 승인받고 몰빵 때리겠죠. 근데 그런 게 있나요? 그런 기간이 있나요? 그런 기간 트레이딩 하는 곳이? 없죠. 네, 없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한 개의 포지션에 진입을 한다라고 하는 발상은 기간 투자자도 그런 포지션 한 군데라도 알아야 되는데 없다. 그걸 어떻게 반증할 수 있냐? 그러면 자신의 자산 그 운용 가능한 레버리지 포함해서 운용 가능한 자금 다 갖고 와서 레버리지 다 박아서 거래하는 게 레코드에 찍혀야 되는데 없다라는 거예요. 네, 없습니다. 그러니까 진입 타점 제대로 알면은 왜 구간 매매를 해? 이런 말인 망상 혹은 완전 왕초보자의 발언이라는 거예요. 상상 속에서 트레이딩을 하는 사람의 발언입니다. 네, 즉 개인이든 기관이든 명확한 진입 타점을 항상 잡아낼 수가 없기 때문에 기관도 비중 관리를 하면서 트레이딩을 하는 거고 몰빵 거래를 안 하는 거고, 그리고 즉 구간 매매는 여러 가격대에 동시에 진입하는 진입 방법이라는 거예요. 한 개의 가격이 아닌 여러 가격에 동시에 함께 진입하는 진입 타점이 구간 매매인 겁니다. 물타기가 아니라. 그걸 구분하실 줄 알아야 돼요. 애초에 시나리오가 존재한다. 왜? 한 개 포지션에 명확한 진입 타점을 잡아낼 수 있다면 단 하루 한 개의 장에서도 계좌 1000배 만들 수 있습니다. 정말로 1000배 만들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날이 한 300포밖에 안 올라, 골드 기준 30포밖에 안 움직여도요, 그 30포를 계좌 1000배 만들 수 있습니다. 30포 안에서. 우리가 이제 1000대 1의 계좌를 쓸 수 있기 때문이죠. 하여튼 이제 이런 망상은 이제 여러분 머릿속에 지우셔야 한다. 이제 프로니까. 전 초보자가 이런 질문하면 전 사실 답변도 안 해요. 왜냐면 초등학생이 왜 예를 들면 이런 말 하잖아요. 왜 우리 집은 뭐
뭐라 그럴까? 우리 집은 왜 요즘 좋은데 뭐가 있지? 이제 초등학생들, 그러니까 어린아이들이 사실 명확하게 그걸 알잖아요. 미의 기준들을 알잖아요. 자동차가 뭐가 예쁜지, 집이 어디가 좋은지 애들이 더 눈을 명확히 알잖아요. 근데 거기다 대고, 내가 지금 돈을 다 끌어다 갖고 저 집을 사는 게 맞지 않기 때문에 그래. 하고 말잖아요. 그러니까 마치 그런 것 같은 거예요. 답변의 의미가 구체적으로 할 필요가 없는. 하여튼, 네, 정확한 비유인지 모르겠으나, 가능한 제가 같은 비유를 맥락의 비유를 한번 찾아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구간 매매는 이 TR의 개념을 활용해서 내 비중, 라수, 그리고 구간 범위, 그리고 손절가, 최종 방어선, 비중 베팅 자리, 그리고 이익 홀딩 범위를 세팅해서 모두 진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슬라이드에 써놓은 이 4가지 질문으로 사실 구간 매매를 모두 커버할 수 있는데요. 구간 매매의 끝은 내 증거금의 몇 %의 손실을 볼 것인가에 대한 결정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구간에서는 어떤 액션을 취할 것인가에 대한 결정이고, 그리고 이익 중인 포지션 들고 갈 때는 몇 TR을 이익 보존 스탑을 설정하면서 따라갈 것인가에 대한 결정이고, 그리고 최종 목표가는 몇 TR로 설정할 것인가에 대한 결정입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구간 매매가 이 질문으로만 사실 정의를 내려도 이미 진입과 동시에 시나리오 세팅이 끝나는데 왜 구간 매매에 실패하는 경우가 생길까요? 이거 사실 되게 중요한 거라서 이 슬라이드는 여러분이 많이 고민해보고 실제 거래할 때 이 전략들 체크리스트 만들어서 체크를 해야 되는 것들입니다. 단순 질문지 아니라서 제가 이렇게 슬라이드로 따로 뺐습니다. 왜 구간 매매 왜 실패할까요? 구간 매매 실패하는 이유가 왜 생길까요? 근데 사실 여러분도 정답을 알아요. 구간 매매 왜 실패하는지 다 아시는데 제가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는 거예요. 네, 뉴비님께서 비중 구간 매매 왜 실패할까? 저렇게 정말 매지컬한 스트래터지인데, 전략인데 왜 실패할까? 왜 실패할까요? 그렇죠. 아까 비중 하나 나왔고, 네, 첫 주에 나왔던 이야기입니다. 첫 주에 나왔던 이야기예요. 네, 첫 주에 나왔던 이야기예요. 트레이딩 하면서 무너지는 건 2가지밖에 없어요. 막 진입. 네, 아무 데서나 막 진입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막 비중을 키우는 거죠. 그러니까 다 이거랑 연결됩니다. 거의 이거와 연결되지 않는 트레이딩의 실수는 없어요. 모두 이것과 연결돼요. 제가 여러분한테 이제 공유하는 모든 저의 이제 포지션 공유들도 이제 다 시나리오의 근거에서 이제 공유를 하고 있는 건데, 제가 막 진입해서 여러분한테 제가 저 여기 잡았어요, 뭐 이런 식으로 공유하면 어떻게 될까요? 박살 나는 겁니다. 그날 그냥 계좌 날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진입이 생각보다 그러니까 막 비중이 가장 치명적이고요. 막 진입은 막 비중을 정말 드라마틱하게 내 계좌를 파멸로 이끄는 게 이제 1번이에요. 막 진입했으니까 막 비중을 키우는 거예요. 왜? 반등에 살아나오려고. 그래서 구간 매매 실패하는 이유는 이겁니다. 즉, 이 뇌동매매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뇌동매매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구간 매매를 하고 있으니까 결과는 청산 엔딩이라는 거예요. 이것의 결론은 청산입니다. 특히 그냥 사실 무작정 비중을 실어도 청산인데요. 얘와 결합됐을 때 이제 1시간 이내에 청산당해요.
정말 10억 계좌도 1시간 이내에 청산당합니다. 정말이에요. 얘만 가지고도 이제 하루에 걸쳐서 돈을 다 날릴 수 있지만 얘랑 결합됐을 때는 치명적으로 빠르게 계좌를 다 날릴 수 있다. 근데 그러면 얘랑 얘를 반대로 활용하면 정말 치명적으로 계좌를 급격하게 늘릴 수가 있다는 뜻이에요. 이거 위험하니까 이거 하지 마가 아니라 이거를 반대로 한다면 무작정 진입이 아니라 시나리오를 갖고 비중을 고려해서 담는다면 계좌가 1시간 이내에도 더블을 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있어요. 그래서 이거 그냥 위험해서 남기는 게 아니라 이걸 반대로 생각하라고 이제 남겨놓는 겁니다. 이것만 안 해도 돈은 버는 건 맞는데 반대로 적용한다면 돈을 급격하게 버는 방법이에요. 사실 이게 이거를 완전히 반대로 하면요 급격하게 돈을 벌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제가 좀 써놨고요. 위험한 거 이거 하지 마라고 알려주는 그런 기초 강의가 아닙니다. 지금 제가 하는 말은 다 슬라이드에 적어놓은 건 그거 하지 마가 정말 하지 말라 플러스 그거 완전히 반대로 하면 돈 급격하게 번다라는 걸 뜻합니다. 네, 그래서 내가 최초 진입할 때 설정한 구간의 끝에서 얼마를 잃을 건지를 결정하고 들어가야 돼요. 얼마를 잃을 건지를 결정하고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내가 이익을 어디에서, 되게 중요한 얘기니까, 내가 이익을 어디에서 각 구간에 진입한 포지션들을 동시에 청산이 아닐 수도 있죠. 어떤 거는 길게 끌고 갈 수도 있고, 어떤 거는 첫 포지션 진입 자리에서 청산시킬 수도 있고, 전략은 매우 다양하게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각 구간에 진입한 포지션들을 어디서 실현해야 할지 목표를, 이익을 각 포지션마다 두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네, 그래서 이익을 극대화시키지 못하는 거죠. 네. 그래서 제가 기존에 일단은 이제 프로의 구간 매매를 좀 들어가기 전에 제 기존 라이브에서 교육한 구간 매매를 정리하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존 라이브에서 이제 교육했던 구간 매매 이것도 이제 못 들으신 분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한번 정리를 해드리는 게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기존에 제가 알려드렸던 방법과 이제 무당이 프로의 구간 매매를 원래 알고 계셨던 분들은 이제 응용을 해서 거래를 하시면 되니까 이제 못 들으신 분들을 위해서 이제 정리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의 구간 매매는 뭐였냐면요, 내가 만약에 이렇게 이제 원웨이 하락이 좀 나와줬죠. 네, 하락 저점 찍고 이제 반대에 나와준 건데, 내가 만약에 진입을 한다면 내가 여기서 기본 WB로 진입을 했어. 예를 들어서 여기서 진입했겠죠. 원배 여기서 나왔으니까. 그러면 여기서부터 이제 저가까지의 자리가 175인데 이거를 몇 분할로 나눌래? 이거를 난 5개로 나눌래. 예를 들어서 5개로 나눌래? 하나, 둘, 셋, 넷, 4개니까 하나 더. 이 구간을 좀 좁혀야겠죠. 예를 들어서 4개로 나눌래 라고 한다면, 저건 5개로 나눌 수도 있고 6개로 나눌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43포마다 구간이 지금 시장의 레인지구나를 확인해서 어디서 적용하냐, 여기서 확인한 데이터를 어디서 적용하냐, 이제 요런 데서 진입 자리를 확인하면서 나 물릴 것 같아 라고 해서 이제 두려움에 진입을 못하는 이런 구간들을, 이런 데서 이제 구간 매매를 해서 이 원웨이를 먹는, 이런 데서 이제 구간 매매를 해서 이제 원웨이를 먹는, 여기도 마찬가지죠. 더블 바텀인데 무너질 수도 있을 것 같아, 그냥 두려워. 여기서 이 레인지 값을 가지고 나는 몇 분할로 들어갈 거야 의 값을 가지고 여기서 분할을 해서 이제 원웨이를 먹는, 네, 이런 전략이었습니다. 제가 라이브 때 교육한 내용은. 근데 이제 무따기 프로의 구간 매매는 이제 좀 달라야 된다는 거죠. 앞전 시장에서 나왔던 원웨이 추세를 분할로 나누어서 지금 내가
진입 타점이 왔는데 여기서 얼마의 레인지까지 물릴 수 있는지를 계산해서 하는 게 기존에 제가 라이브에서 교육한 내용이었다면, 이제 무따기 프로의 구간 매매는 이제 이렇게 합니다. 제가 간단하게 오늘 이제 소개할, 제가 오늘 이제 트레이딩 그 방법론 중에 하나를 이제 5분봉 타임 프레임으로 교육할 건데, 그걸 뭐 지금 간단하게 예시로 설명하고 뒤에서도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이제 무따기 프로의 구간 매매 예시입니다. 네, 예시. 뭐 이번 주부터 볼게요. 원래 갈 것도 없이 이번 주부터 보겠습니다. 네, 이번 주. 네, 여기서 시작했죠? 이번 주에 이제 김직선 TR, 제가 앞으로는 김직선 TR을 다 KTR이라고 명명하도록 하겠습니다. KTR. 이번 주 월요일날 딱 시작했는데 KTR이 얼마야? 5분봉으로 이제 트레이딩을 한다고 했을 때 이제 9.6%죠. 두 개를 합치는 거니까 아시아에서는. 네, 9.6%입니다. 그러면 첫 진입이 어디예요? 여기죠. 7시 30분에 이제 기본 WB 왔죠. 그러니까 35분에 진입을 하는 거죠. 네, 여기서 진입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진입을 했으니까 구간 매매를 나는 이제 아시아 KTR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제 구간 매매를 들어갈 수가 있죠. 9.6%씩. 장기 입형 겹치네. 여기까지만 해도 되고, 나는 조금 더 여유 있게 라수는 적게 들어가는 대신 좀 더 여유 있게 매매하고 싶어. 그러면 이렇게 또 걸 수가 있죠. 네. 그러면 뭐 이 포지션이 뭐 체결이 됐을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죠. 그러면 이런 식으로 이제 이익을 실현하고 나오는구나. 내가 하나, 둘, 세 개를 들어가고 결정해도 되고 하나, 두 개를 세팅하고 들어가도 되고, 그러면 이 위에 구간에서 뭐 대략 한 7% 정도의 시세를 기회를 주는구나. 그리고 이번 주에 이제 교육할 내용이랑 이제 좀 겹치는 구간을 하나 좀 설명을 하면, 이제 매수 방향에서 본절이 틀리든 본절에서 뭐 수익을 익절을 하든 본절에서 스탑을 하든 다음 타점의 이제 매도로 추세가 꺾이는구나. 데드 크로스가 여기서 컨펌이 났죠. 그러면은 다음 진이 여기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구간에 들어가야겠죠. 네, 여기 고가에 걸리는 라인이 하나, 둘, 셋. 그러니까 ETR이죠. 0TR, 1TR, ETR. 여기가 내 진입 자리니까 TR이 없는 상태죠. 그리고 1TR, ETR. 그러니까 포지션으로는 1구간, 2구간, 3구간. 1포지션 진입, 2포지션 진입, 3포지션. 진입하고 얘 두 개의 합산이 이제 한 뭐 대략 20% 정도 되죠. 그리고 이제 얼마의 시세까지 먹을 수 있었니? 뭐 이거를 여기까지 저가를 찍었네요. 그러면 시장은 이렇게 수익을 짧게 줄 때도 있고 이렇게 길게 줄 때도 있는 거구나. 이거를 제가 1주차 미션에서 찾으라고 했던 겁니다. 왜냐면 기준값을 알려줬으니까. 2.6배 정도 되죠. 내가 손절하기로 한 것에 2.6배를 배수를 먹을 수 있죠. 그리고 미장이 이제 시작하고 한 거죠. 그래서 제가 이 정도를 좀 살펴보고 제가 라이브에서만 교육했던 또 1구간 회피 전략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게요. 언제는 또 1구간부터 들어가고 어느 순간에는 2구간 혹은 3구간부터 들어가야 되나요? 를 제가 기존 라이브 때 정리를 했었는데 이번 무따기 프로 때도 정리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혹시 그 라이브 때 1구간 진입 회피 전략 첫 번째 진입은 이거 있음 피한다 라고 했던 것들 혹시 좀 기억나시는 거 있으신가요? 뭐 채팅으로 좀 쳐주시겠어요? 네, 1구간 회피 전략. 네네. 쌍바닥, 쌍봉, 더블탑. 네, 일단 이거는 명확하게 지금 여러분들이 조금 알고 계신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앞에 더블 바텀, 더블 탑 명확한 구간이 있으면 이제 피한다. 이제 요거는 좀 명확하게 알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것들을 제가 기존 라이브에서만 정리를 해드렸던 거를 오늘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구간 매매를 하는 데 있어서 1구간 회피 전략의 경우 첫 번째 이제 많은 분들이 기억하시는 대로 첫 번째는 반대 방향 매물대 더블 탑 더블 바텀 미 있다면 최소 1구간 피하고 잡아라. 이제 요 내용은 아마 여러분이 잘 기억하고 계실 거예요. 요 내용은 이거 기억 안 나시는 분은 이제 라이브를 최소 뭐 3번 혹은 5번 이상 참여했는데 기억 안 나기 어렵겠죠? 매주 제가 좀 했던 얘기니까. 네. 네, 여러 개 기준들. 네네네. 그래서 제가 굵직굵직한 거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반대 방향 매물대 더블 탑, 더블 바텀 있으면 최소 1구간 피하고 잡아라는 제가 라이브에서 한 100번 정도 얘기했던 내용이긴 합니다. 그럼에도 이제 못 들으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정리를 좀 해드릴게요. 그리고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것들은 제가 기존 라이브에서 얘기하지 않았고 이번 무따기 프로에서만 공개하는 이제 저희 규칙들이에요. 그래서 이 규칙들은 여러분이 계속 더해 나가시면 돼요. 여러분이 더해 나가시려면 직접 시장에서 내가 참여해서 거래하면서 그것들을 경험해야지 그 규칙을 추가시킬 수 있을 거예요. 네, 보통 삭제되는 규칙은 잘 없습니다. 네, 추가되는 규칙만 존재해요. 그만큼 확인된 것만 규칙을 추가해야겠죠. 지금부터 얘기하는 게 좀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이거를 한 번에 이해할 생각은 물론 이제 조금 어느 정도 경제에 올라오신 분들 한 번에 이해되실 건데요. 지금 제가 드리는 이 넘버링은 여러분이 한 번에 만약에 내가 이제 무따기 기본 듣고 바로 넘어왔다면 한 번에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반복해서 제가 천천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방향 매물대 있으면 최소 1구간 피하고 잡아라. 그게 사실 이제 월요일날 저도 이제 거래 실수가 나왔던 부분인데 저도 이제 규칙으로 갖고 있고 여러분한테도 수없이 강조했던 얘기인데 저도 이런 것들을 실수를 합니다. 아이고. 네. 실수를 하는데 어떤 실수를 했냐면 제가 월요일날 이제 잡았던 포지션을 실수했던 게 이거예요. 뭐냐면 특히 이제 제가 좀 선호하는 내가 저걸 진입한다고 했으면 선호하고 이런 게 등장했다고 하면은
이제 굉장히 좀 피하는데 제가 좀 늦게 그리고 놓쳤습니다. 이거를. 이게 뭐냐면 쌍빈 더블탑인데 원비를 찍어주는 더블탑이죠. 원비를 찝어주는 더블탑. 지금 혹시 그 구간 매매가 이해가 안 되신 분들 혹시 좀 남겨주실래요? 제가 이 1구간 회피 전략을 설명하기 전에 구간 매매가 이해가 안 된다 라고 하시는 분 혹시 채팅방에 남겨주시겠어요? 지금 다 이해하고 넘어가는 게 좋습니다. 저는 이런 수업 시간에 모든 걸 끝내는 걸 선호해요, 사실. 그래서 지금 이해가 안 되면 이해가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하시면 됩니다. 네, 텔레그램에다가 이야기 남기시면 됩니다. 텔레그램에. 내가 지금 구간 매매가 이해가 안 돼요 라고 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회피 전략 말고 구간 매매가 이해가 안 돼요 라고 하시는 분들 남겨주시면 됩니다. 네, 아님마고님 이해가 안 돼요. 네, 구간 매매 이전에 구간 매매를 이전 고가 저가까지 설정하는지 넘어가서까지 해도 될까요? 넘어서 가서까지도 해도 될까요? 무슨 말이에요? 일단은 제가 다시 좀 설명하면, 제가 기존에 설명했던 구간 매매는 지금 무따기 프로의 구간 매매는 여러분이 알 수가 없죠. 제가 설명 안 했기 때문에. 근데 기존에 제가 설명했던 구간 매매를 이제 그게 이해가 안 된다. 네네네. 그렇죠. 어떤 부분이 이해가 안 되는지도 같이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주 네. 그렇죠. 지금 애용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남겨주셔야 제가 설명을 잘 할 수 있겠죠. 네네네. 기존 구간 매매 이해했습니다. 네네. 잠깐만. 이렇게 이해한 게 맞을까요? 구간 매매 직전 각 매물 때 구간 설정해놓고 다음 구간을 미리 그쵸? 예상 준비 바이 스탑, 셀 스탑, 바이 리밋이죠? 네, 어쨌든 다음 구간을 예상해서 바이 리밋, 이제 매수 같은 경우 바이 리밋을 거는 거고, 이제 셀 같은 매도 방향은 이제 셀 리밋이겠죠? 왜냐면 바이 스탑은 이제 위로 그 방향을 이제 돌파한다고 가정했을 때 거기다 주문을 거는 거라서 용어적인 설명은 좀 잘못됐어서 제가 정정하겠습니다. 네, 그럼 기존의 그 구간 매매에 대해서 이해가 안 되신 분은 없나요? 네, 쌈장베스님, 골드 1구간 20% 기존 이게 맞나요? 그거는 이제 제가 시간봉 구간 매매를 할 때 이제 저의 평균 데이터의 값을 이제 공유했던 거고, 저 원리가 이해가 안 되는지. 네, 기존은 이해했습니다. 지난번 마지막 비중을 넣어서 지난번 금요일 마지막에 비중 넣어서 좀 네, 그건 뒤에서 이야기할 내용이긴 해요. 밴드 오리님. 지금 제가 설명한 거는 기존의 구간 매매가 이해가 안 되시는 분, 그것들을 제가 설명하고 1구간 회피 전략을 설명하고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서. 네, 없으시면 지금 다 저는 한 가지 궁금한 게 바이리밋, 셀리밋과 유효기간 보통 언제까지 설정하시는지.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지금 질문에 위배된 거기 때문에 지금 질문에만 질문하시면 돼요. 구간 매매가 이해가 안 되면 안 된다고 이야기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제가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그래프에서 한 번 더 예시를 설명해 주세요. 네네. 기존엔 기본 WB를 했을 때 아래 저가 찍고 반등에 4분할로 4분할 했을 때 구간으로 들어가는 구간을 생각하는 게 될까요? 네. 네, 그래서 제가 이것들을 다시 한번 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해가 안 되신 분들을 좀 설명해 드리고 넘어가는 게 좋거든요. 이런 식으로 이제 원웨이 조정이 나왔을 때 매수 방향으로 이제 돌아서 나왔죠? 네. 매수 방향으로 돌아 나왔죠. 그러면 이런 구간에서 이제 되돌리네. 그러면 이제 원웨이 하락이 나왔을 때를 구간을 나눠서 이 가격 범주만큼 내가 기본 WB 자리 왔을 때 이런 데서 이제 구간 매매 첫 진입하고 구간을 진입하는 걸 이제 구간 매매입니다. 네, 여기서 어려운 거 전혀 없죠. 이게 이해가 안 되면 이해가 안 된다고 하시면 됩니다. 네, 이런 식으로 이제 나눠서 바이 리밋을 거는 거겠죠. 뭐 내가 주요 매물대까지 한다라고 하면 이제 요 정도 포지션까지 걸 수 있겠네요. 네. 만약에 이게 16포가 나왔다. 15포 정도가 나왔다. 그러면 주요 여기서 되돌림 미 나와줬기 때문에 여기서 포지션 하나 잡고 밑에다가 바이 리밋 주문을 한 개 더, 두 개 걸어두는 걸 이제 구간 매매라고 합니다. 네, 구간 매매라고 합니다. 네, 지금 뭐 이해가 안 되시는 분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개 더 예시를 좀 들고 넘어가면 이런 원웨이 하락 때 나왔던 이 가격 범주를 내가 몇 분할로 들어가서 살아나올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하고 나서 근데 여기서도 사실은 기본 WB 자리에서부터 계산을 하고 나서 이것에 나누기 n을 해서 이 기본 WB 자리가 나올 때마다 하는 것이다. 그럼 이런 데서도 동일하게 하는 거죠. 진입을 하고 나서 동일하게 몇 포씩 구간 매매를 할 건지 그 레인지를 설정하고 지정가 주문까지 하는 행위를 구간 매매라고 합니다. 네. 여기서도 마찬가지죠. 이게 내가 이제 기본 WB인 줄 알고 잡았는데 여기 잡았어요. 사실 이제 오르긴 했지만 30포네? 그러면 내가 두 개로 나눠서 팔았어요. 하나, 둘. 근데 여기서 이익 구간 줬지만 난 더 먹을 거야 해서 홀딩했는데 못 팔았어. 그러면은 이제 이런 레인지들이 설정이 돼 있겠죠. 그리고 이제 이런 추세를 먹는 앞전 추세에 나누기 n을 해서 내가 새로 등장하는 기본 WB 타점에서 이제 지정가 주문과 함께 동시에 포지션 진입하는 행위를 구간 매매라고 합니다. 지금 이 말에 이해가 안 되시는 분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있다면 이제 텔레그램에 이야기해 주시면 많은 분들이 답변해 주실 겁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가서 1구간 회피 전략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 네. 그래서 지금 뭐 전체적으로 이해가 다 된 것 같아서 제가 원래 이야기하려고 했던 1구간 진입 회피 전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구간 회피하는 전략은 저는 한 6가지 정도 있는데 오늘 제가 좀 정리해서 알려드릴 건 5개 5개 정도 알려드릴 거예요. 뭐 6개는 아직도 저는 좀 테스트하고 있는 부분이라서 첫 번째는 제가 굉장히 기존 무따위 강의 마치고 라이브 도중에 굉장히 여러 번 강조했던 반대 방향 매물대 더블 탑, 더블 바텀이 있다면 최소 한 1구간 피하고 잡아라 에 해당한 내용입니다. 근데 이 규칙들이 있어도 저도 거래 실수가 나옵니다. 거래 실수가 나와요. 이게 이제 굉장히 여러분의 규칙으로 만들어야 되는 이유이고요. 알고 있어도 만든 사람도 실수가 나온다. 10분봉으로 제가 월요일에 들어갔는데 저는 이제
제가 들어갔던 포지션이 뭐 대략 한 요 정도 부근대에서 제가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나왔는데 반대 방향 이제 타점이 등장한 거죠. 제가 제가 요쯤에서 진입했어요. 근데 반대 방향 이 그 더블 탑 반대 방향 내가 매수를 들어갔으니까 반대 방향 매물대라는 건 이제 더블 탑이겠죠. 더블 바텀이 아니라. 근데 제가 이거를 간과한 거죠. 놓친 겁니다. 저도. 뭐 이 정도면 이제 뭐 잘 가겠지라고 이제 판단했던 거예요. 그래서 1구간 피하고 잡는 전략이 이제 1구간을 피한다는 건 반드시 2구간부터 잡는다는 건 아니에요. 3구간 이상부터 잡을 수 있다. 그래서 구간 매매 시 1구간을 회피하는 전략에 대해서 1번 저의 규칙을 공유해드렸습니다. 저의 규칙. 두 번째, 이 내가 진입한 타임프레임에서 더케인 추격계상의 이제 매수 우위, 매도 후 우위가 나온 방향으로만 이제 구간 매매를 이제 하는 건데요. 적어놓고 네, 이게 저의 두 번째 규칙. 그리고 이제 제가 1번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인 디테일을 좀 이야기하면 더블 탑, 더블 바텀 명확하게 출현 시. 근데 명확하게라는 뜻은 뭐냐면 원비를 정확하게 몸통이 찍어주는 캔들 등장 시. 네. 그런데 진입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저는 이제 기본 더블비 진입할 때 꼬리가 아닌 몸통이 원비를 찍어주는 걸 선호합니다. 그 구간부터 보통 저는 이제 구간 체크를 합니다. 물론 이제 꼬리가 찍어줄 때도 진입할 때가 있는데요. 몸통을 찍어줄 때와 꼬리로 찍어줄 때의 비중이 달라요. 굉장히 디테일한 트레이딩 팁인데 여러분이 시행착오를 좀 덜 겪으시라고 제가 여기서 말씀드립니다. 뭐 간단히 설명하면 몸통으로 찍어준 거죠. 원비를 몸통으로 찍어준 거죠. 네, 이런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네, 몸통으로 찍어주고 그리고 이게 미장 때 한번 나왔었는데 네, 아이고 네, 요런 거죠. 네, 금요일 미장 때 요런 게 나왔던 거죠. 더블 바텀인데 요런 구간이 되겠습니다. 네, 그런 것들은 제가 이제 계속 이야기 드릴 거니까 요 정도 설명하고 다음 규칙 넘어가면은 이제 세 번째는 1A. 1A 방향이 나오면 그 방향으로만 기본 WB 구간 매매를 해라. 근데 1A란 저는 1A를 어떻게 해석하냐면 내가 생각하는 1A란 어느 타임 프레임에서건 OTR 수준으로 생각함. 뭐 예를 들어서 아까 운봉 같은 경우는 이제 9.6포인트 나왔기 때문에 한 45포인트 정도가 이제 1A인 거죠. 그럼 한번 보면 아이고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이제 5분봉으로만 트레이딩 한다 그러면 여기서 예시를 좀 드리면 아까 여기서 잡았잖아요. 아까 여기서 기본 더블 나와서 잡잖아요. 이게 한 뭐 49포 정도 됐죠. 그러면 이제 OTR 수준이 나와준 거죠. 그러면 그 방향으로 올라왔을 때만 구간 매매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네, 뭐 이런 규칙입니다. 네. 지금 방금 3번의 예시를 든 거예요. 내가 만약에 이제 뭐 ETR 손절 걸고 진입했어. 그리고
OTR 정도의 수준이 나와줬어. 그러면 그 이후로는 1회 이상은 그 방향으로만 이제 구간 매매를 해주는 게 맞다. 네. 네. 지금 이 3번 뭐 이해 안 되셔도 어쩔 수 없습니다. 이거는 굉장히 어려운 내용이기 때문에 일단은 제가 정리를 해드리는 거에만 좀 의의를 둘게요. 네, 이해가 안 돼도 제가 정리를 일단 해드리고 반복적으로 거래하고 또 라이브 때도 제가 설명하고 또 여러분이 실제 이제 트레이딩 해보면서 정리하고 공유하는 그것으로 좀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이건 좀 킥인데요. 그렇죠. 굉장히 좀 중요한, 사실 이런 거를 제가 이제 교육할 게 많은데 이제 기초적인 것들을 모르는 사람들도 있으니까 제가 뭐 기준을 최대한 이제 어느 중간 지점에 맞추려고 이제 노력은 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한번 이야기를 이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리만 일단 좀 하고 다 넘어갈게요. 그리고 한 방향으로 진입해서 이제 수익 실현했으면 반대 방향 타점 등장하면 익절은 하지만 진입은 피한다. 네, 이것도 제가 라이브 때 많이 이제 얘기했던 거죠. 얘를 조금 더 잘 정리해 보면 동일한 방향이 아닌데 연속해서 반대 방향 타점 진입하지 않는다. 네. 근데 이거는 이제 저의 트레이딩 규칙들이라서 여러분이 또 거래하면서 뭐 상반되는 의견이 있으면 그걸 규칙으로 잡으셔도 돼요. 네. 근데 좀 시행착오를 줄이시라고 제가 미리 이런 디테일들을 교육을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앞에 1번과 이제 같은 내용인데 1번에 대한 설명을 조금 더 명확하게 하는 거예요. 1번에 대한 설명을 더 구체적으로 주요 고점 저점 앞에 있으면 1구간부터 들어가서 고점에 물리지 말고 2구간 3구간부터 진입하는 걸 고려해라. 네, 깊은 조정 대비. 네, 이게 이제 제가 월요일날 거래가 사실 이제 이 5번에 해당한 거였죠. 그리고 이제 그 RSI 3산 확인하는 방법론들 이제 이런 디테일들이 있는데 뭐 시간봉에서 3산이 등장했으면 이제 그 방향 기본 더블 패스해라. 이런 그 라이브 때 제가 한 이야기들 규칙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은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유튜브 컨텐츠에도 올라가 있고 또 이 매매 소통방에서도 이야기를 계속 활발하게 소통하면서 컨펌 하시기 바랍니다. 일단 제가 좀 전하고 싶은 건 이 5가지예요. 구간 매매 1구간 회피 전략 제가 라이브 때 이야기했던 걸 총정리하고 또 추가로 좀 이야기를 좀 드립니다. 그래서 한번 제가 읽어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방향 반대 방향 매물대 더블탑 더블바텀이 있으면 최소 1구간 피하고 잡아라. 네, 더블탑 더블바텀 명확하게 출현한다는 뜻은 원비를 정확하게 몸통이 찍어주는 캔들이다. 그런데 진입도 마찬가지다. 기본 WB에서 몸통이 원비 찍어주는 걸 중요하게 보는구나. 김직선은 1번. 그리고 2번은 더케인 추격계상의 매수 후이 매도 후이 나온 방향으로만 구간 매매해라. 근데 이것은 그 내가 진입한 타임 프레임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 제가 그것도 좀 적어볼게요. 내가 진입한 타임 프레임에서만 의 해석으로도 할 수 있다. 네. 그리고 3번은 원웨이 방향이 나오면 그 방향으로만 기본 WB 구간 매매를 아까 제가 예시 보여드렸죠. 내가 생각하는 원웨이는 어느 타임 프레임에서가 OTR 수준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자신의 규칙을 좀 이렇게 덧붙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4번은 한 방향으로 진입해서 수익 실현을 했으면 내가 만약 매수로 해서 잘 먹었으면 반대 방향 매도 타점 나왔다고
이제 진입하진 않는다. 여기서 이제 포지션 정리는 해도 되지만 진입은 안 한다. 이건 저의 규칙이에요. 저의 규칙입니다. 그러니까 위아래 발라먹을 생각을 안 한다는 거죠. 동일한 방향이 아닌데 연속해서 반대 방향 타점을 진입하지 않는다. 만약에 동일한 방향이라면 내가 해서 내 포지션 스탑 정리됐어. 내려왔어. 또 왔어? 그럼 매수는 할 수 있다. 동일한 방향을 한다는 뜻입니다. 반대 방향 진입을 매수했다가 매도했다가 이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5번이 이제 1번에 대한 조금 더 부연 설명. 좀 더 구체적으로 주요 고점 저점 앞에 있으면 1구간부터 들어가서 고점에 이제 물리지 말고 2구간, 3구간부터 진입하는 거 고려해라. 제가 사실 적어놓은 말은 조금 더 과격하게 전 적어놨어요. 고점 저는 좀 더 과격하게 적어놨습니다. 왜냐면 이렇게 점잖은 말투로 적어놓으면 이게 거래 즉시에 떠오르지 않을 때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문장들을 저에게 하는 말로 조금 더 과격하게 적어놨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강의 자료 이제 영상에 남아 있을 거니까 이런 규칙을 김직수 활용하는구나. 그러면은 나도 여기에 추가를 하거나 뭐를 중점적으로 보고 항상 진입을 해야겠다. 이런 디테일들을 이제 가져갈 수 있을 겁니다. 여기까지 1구간 진입 회피 전략. 뒤에서 어차피 계속 반복해서 나올 거기 때문에 이 정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사실 이런 제가 알려드린 이런 디테일들은 제가 모두 교육할 수 있는 규칙들이 아니에요. 이런 디테일은 제가 교육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거를 좀 아셔야 돼요. 자신이 거래를 하면서 규칙들을 추가해야 할 그런 것들이에요. 이런 디테일들은.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나는 이런 규칙이 있어, 저런 규칙이 있어, 뭐 이런 규칙이 있어, 이렇게 해서 제가 알려드려도 여러분은 막상 거래 때마다 이 생각이 안 날 거예요. 100% 안 나요. 왜? 나도 까먹거든. 저도 실수가 나와요. 내가 만든 규칙이고 내가 저걸로 돈을 몇 억을 날렸어도 계속 뭐 물론 매일 아니지만 한 달에 한 번은 저런 실수를 제가 반복하는데 여러분이 스스로 만들지 않은 규칙은 무조건 실수가 나오거든요. 계속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런 디테일은 제가 교육할 수 있는 수준의 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알려드린 건 뭐냐? 시행착오 좀 적게 하라고 알려드리는 겁니다. 시행착오 조금 적게 하라고. 그리고 여기서 죽었어요. 막 이런 이제 하고 또 이제 조금 깊은 좌절감에 빠지는 그런 경우를 방지하고자 알려드리는 거지. 제가 저런 규칙들은 사실 교육할 수 있는 부류의 것이 아닙니다. 네, 저건 기법이 아니에요. 디테일인 거지. 어쨌든 하지만 제가 이제 주요 핵심 규칙들은 이제 좀 미리 말씀드렸어요. 네. 그래서 좀 전에 더블탑, 더블바텀 예시는 여러분 제가 이제 수없이 숙제로 계속 내드릴 거니까 이제 계속 찾게 되실 겁니다. 그리고 다른 분들 미션에서 확인해 주시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뒤에서 오늘 그 강의 후반부에 제가 이제 5분봉 트레이딩 거래 방법에서 더 빠르게 수익을 쌓을 수 있는 기술들도 알려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 정도로 하고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뭘 할 줄 알아야 돼요? 이제 매 방법을 알아. 이런 디테일도 알았고 돈 버는 방법도 알아. 이제 뭘 할 줄 알아야 돼요? 뭘 할 줄 알아야 됩니까? 이제부터는 네, 적용인데 이제부터는 이제 라수 계산을 할 줄 알아야 돼요. 라수 계산. 이제 이 KTR 라수 계산법이에요. 김직선 TR 줄여서 KTR. 제가 라수 계산법 공식을 알려드릴 건데요. 제가 이걸 공개하기 전에 절대 유출 금지입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이 방법에 대해서 지금 제가 설명하는 이 방법에 대해서 지금 라수 계산 방법에 대해서 외부로 유출되는 흔적이 발견되면 저는 모든 강의를 내릴 거예요. 모든 걸 다 내릴 겁니다. 그래서 제발 부탁인데 여러분 돈 버는 데만 쓰세요. 절대 저에게 배운 노하우를
유튜브 링크 공유하듯이 공유하지 마시고요. 여러분의 가족들, 소중한 사람들을 지킬 그 트레이딩 머니를 버는 데에만 쓰시기